작년 여름 버스로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과장창을 들으면서 출퇴근해야지 하는 기대감도 함께 말이죠.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과장창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버스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차를 괜히 샀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과학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먼 훗날 내가 과장창에 게스트로 나가면 건축과 과학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러던 중 창밖에서 아파트 공사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제가 듣고 있었던 주제가 푸엔카레 추측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푸엔카레 추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일하게 증명된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로서 우주의 형태를 추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설명은 넘어가고 제가 집중한 부분은 위상동형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상동형으로 보면 컵과 도넛은 같은 형태입니다. 막 두드리면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넛과 빨대도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와 아파트가 높아져 가는 게 마치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던 저는 건축도 위상동형처럼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푸엔카레가 우주 형태를 추측하려 했던 이유가 먼 미래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건축도 미래 인류를 위한 어떠한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건축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변할지 차원과 관련지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건 인류의 주거 형식은 차원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마치 신이 되어서 만피트 상공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입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집이나 이런 집은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문이 어디 있는지, 건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와 같은 사소한 디테일은 무시되고 모두 같은 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걸 가정으로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초기 인류에게 첫 집은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쉘터의 기능에 충실한 자연이 만든 집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 인류는 이 동굴 저 동굴을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만피트 상공에서 초기 인류를 바라보면 동굴이라는 작은 점과 점 사이를 이동하는 선형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기 인류의 주거 형식은 1차원 주거 형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1차원 주거 형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을 찾아 이동을 해야만 한다는 번거로움이었죠. 그래서 인류에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만년 전쯤에 일어난 농업혁명이죠. 인류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동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정착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 옆으로 집이 생기고 또 앞집이 생기고 그 옆으로 또 집이 생기는 꽤 오랜 기간 운막과 같은 이 작은 점은 옆으로 또 앞뒤로 확장되는 면으로의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마을이기도 나라이기도 한 이 집이란 작은 점들의 집합체는 면으로 확장되는 2차원 주거 형식인 것입니다. 집은 운막에서 초가집으로, 초가집에서 근대 건축물로 변화할 만큼 꽤 오랜 기간 우리는 2차원 주거 형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2차원 주거 형식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18세기경 유럽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라고 보았습니다. 산업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사람이 몰려 주거의 수요가 극심해지지만 토지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합니다. 이에 루꼬르비제의 300만을 위한 도시처럼 동시대적으로 건축은 수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3차원 주거 형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 형식이 바로 이 3차원 주거 형식인 것이죠. 기존의 물리적인 토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직으로 확장되면서 컴팩트한 면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워진 토지에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자연이 가득한 그런 이상적인 도시를 기대했지만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문제는 과밀되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 도시의 상막화, 지방 소멸의 문제, 그리고 어쩌면 기후변화까지 아마 우리는 4차원 주거 형식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만약 주거 형식이 정말 차원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4차원 주거 형식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원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4차원의 도형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3차원까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4차원을 상상해 본다면 1차원이 점에서 점으로 확장되고 2차원이 선에서 선으로 확장되고 3차원이 면에서 면으로 확장되는 것이라면 4차원은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일 겁니다. 즉, 거리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치 중첩되듯이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것이 제가 추측하는 4차원 주거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방법인 이동수단과 통신의 엄청난 발전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혁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퍼루프와 같은 엄청난 이동수단이 생겨서 마치 지하철을 타듯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도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10분 만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한 도시에서 꼭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울에 사는 주요 이유인 좋은 직장이 있거나 좋은 학교가 거기 있다는 것들도 결국은 물리적 거리에 구속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거리와 시간의 구속을 벗어나 내가 어디에 있을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4차원 주거 형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몰려 살 필요 없이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3일 살고 다른 도시에서 4일을 거주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도 한동안은 유행처럼 번질지도 모르죠. 그렇게 서울에서 거주하는 집은 소유의 형태보다는 쉐어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물론 한동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단군 이래 땅값은 낮아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추측하는 시대는 보다 더 먼 미래이고 그때는 제가 이미 은퇴를 했을 시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에 만약 제가 추측하는 대로 공간의 초연결 사회가 온다면 집은 재화적 가치보다는 집이라는 본질에 집중되지 않을까요? 전망이 좋은 집, 혹은 드럼도 치고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집. 4차원 주거 형식에서 집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맞춰져 갈 것입니다. 양산형에서 원오프 건축으로. 그래서 4차원 주거 형식이 시작된다면 건축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원이 나무의 그림자는 나뭇가지들이 전부 엉켜 보이지만 3차원이 나무를 바라보면 나뭇가지들은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자연이고 어떠한 우주의 질서라면 제가 상상하는 4차원의 주거 형식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4차원 주거 형식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면 어쩌면 프리츠커상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제 허무맹랑한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의 접근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가의 공방이었습니다.